이거하고 똑같아. 오늘 비 맞으면서 땄어 그냥. 다 실어져가지고 옥수수가 쓰러져가지고. 기록공이 안 하셔서? 네, 괜찮아.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오늘은 8월 14일, 내일은 일제 36년에서 해방을 맞은 8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2의 광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수호하고 또 다시 되찾아야 할 제2의 광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주사파의 세력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제2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66차 천안 아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또 다시 회복을 위한 그러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태극기를 향해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본래 대한민국 국민은 또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은 자기 나라 국가를 부를 때 국민을 할 때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서서 국회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에 대한 국기에 대한 예절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도 이재명 씨가 가슴에 달고 있는 그 국기에 대한 배지가 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거철에 보니까 이재명 씨가 가슴에 달고 있는 국기는 배지는 찢어진 배지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재명 씨는 지금 대한민국을 찢어 찢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에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검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비마저 마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안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역수당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공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상 탄핵이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협착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정토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백여 번의 탄핵을 발의하며 국가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탄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일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를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연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상계 불안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을 다시 지키는 이 길 따라 모두 다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예상이 섞어버려 생체를 무너뜨립니다. 불붙게 산나서 줄이고 이 자리에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공간부터 저기서 예상 동안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중노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한계업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와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십시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수주의 청년 송지훈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나도 뜨겁고 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시기 위해, 또 꿈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천안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연사를 하게 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대협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호중입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5선 국회의원이자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화에 앞장섰다고 국회의원을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까지 앉은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놀랍게도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는 당시 서울대학교 축제 기간 배회하던 외부 민간인 4명을 공안기관의 프락치로 의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목을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물에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강제로 넣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붓는 등의 물고문도 자행했습니다. 이 피해자 중 1위는 대인기피증이 생겨 고시 공부를 포기하게 됐고, 가장 중요하게 인생에서 무언가를 쟁취해야 할 시기에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라고 하면서 같은 전씨를 가진 민간인을 가장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개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소위 운동권이라는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당시 대학생의 신분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 또 그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행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도 빛과 어둠이 공존했던 민주화의 시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직선제를 쟁취해 민주화를 이루어냈으나 그 이면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조국이라 여기며 대한민국을 북한 주도의 인공기 통일하려 했던 여러 대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9학년, 전대협, 한총련 등의 대학생 단체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김구 주석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이며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받들었던 이적단체입니다. 이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며 공산 통일을 원했으면서 뻔뻔하게 이제 와서 나는 민주화의 주체다, 나는 민주화의 앞장선 투사다. 민주화,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외쳤던 민주화는 인민민주화가 아니었습니까? 당신들이 바랐던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었습니까? 당신들이 바랬던 통일은 적화통일 아니었습니까? 국가를 배신한 대가로 국가의 행정부에, 사법부에, 입법부에 앉아있는 당신들은 태극기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공화주의가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진보적이며 혁신적이라는 이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중앙 집중화된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파멸로 몰아가고 자유의 꽃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보수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앙의 자유가 이 체제 전쟁의 늪에서 좌절하는 우리에게 동아줄과 같은 희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전통적 가정을 보존하는 것이 선조의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고 존엄한 권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주의는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아집이나 새로운 것을 부정하는 수구주의가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적 신념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강력한 안보와 반공을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경제의 자유를 허락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념입니다. 저는 자유를 지키는 전쟁에서 마침내 우리 자유시민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보수주의와 애국심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천안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길거리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명사문을 읊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청년으로서 또 보수주의인으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탁은 희망을 잃지 말고 보수주의 신념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나가시면서 주위 지인들, 친구들, 가족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일깨워 주십시오.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그 노래 끝나고 저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주사파 척결 하면 3번 따라서 후창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사파 척결 3번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재명 정부의 이런 교회 탄압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탄압 중단하라 하겠습니다. 자,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교회 탄압! 교회 탄압! 교회 탄압! 교회 탄압! 교회 탄압! 교회 탄압! 감사합니다. 마른 종이 삶은 불법 swag 강남 채채채 니들 with no tax 비판하면 그 부담 morality down 내가 하면 진보 남이 하면 진일 애플워치 찬채로 노동자의 피땀 운강 아파트 서집 가진 놈들 반성문 촛불 든 손에 스타벅스 마른 민주행동범은 넬리버스 기득권 깨자하면서 공기업은 내쫓각 거면서 공정 외치자 하늘 인턴 공고성 그거 몰랐다 실무진 실수 컵 언론 자유 외치면서 카톡 유튜브 검열에 성역 없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게 그 왕국아니 진짜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정의로운 척좀 그만해 입만 열면 불평등 플렉스 진짜 위한 정치 알겠어 근데 피해자 코스프레에 질려버려 마른 정의 삶은 불로소 스웨 강남 스테이지 위서는 no test 비판하면 그 부담 무한리 트위고 내가 하면 진보 남이 하면 친일 금리 올려 집값 겨우 틀어막으면 돈 플러스 인플레이션 더블로 가 집값도 올라야 돼 서민들은 계속 가난해야 돼 젠더 감수성 유리 멘탈 전시회의 빠른 소린 미 나가 줄세 학교 가면 패민 동성애 가면 기업 가면 SG 성별평가 외국인들아 도망가라 민노총이 빨대 꽂으러 달려온다 공약은 미싱 정책은 문에 진짜 나라 걱정은 누가 하나 일찌감은 벌컵 말은 할창 진보 탈북민 몰라 그럼 나중에 보고 내로남 물론 위서는 노로 LA 베네수엘라 급행 티켓 끊어 말은 정의 삶은 블루소리 스웨 강남 스테이지 위서는 no tax 비판하면 듣고 다 무알리티고 내가 하면 진보 남이 하면 친일 마른 정의 삶은 불로소리 강남 스테이지 위서는 no tax 비판하면 그들 다 무알리티고 내가 하면 진보 남이 하면 친일 우리 뉴스
네 웃으면서 말하지 그게 더 무섭거든 정의로운 척좀 그만해봐 우린 다 알아 답은 다 GoPro To the people of Cheonan who love freedom, I thank and respect you. Hello everyone,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Ji-Hoon Song and I'm a young conservative. Yes, the weather is hot and humid today, but even in this situation, I have great respect for the people of Cheonan who keep working hard for your families, your education, and your dreams. I'm standing here today to share the truth about Korea'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 student group called Jeondaehyuk under the current Lee Jae-myung government. Right now,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Yoon Ho-jun. He was a 5-time lawmaker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also served as the party's temporary leader. He says he fought for democracy in his student days, but what kind of person is he really? Shockingly, in 1984, while he was a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elped kidnap and beat up 4 innocent people. They were just civilians visiting the campus during a festival. He and others suspected they were spies and violently attacked them with wooden sticks. They even did water torture, forcing heads into water, pounding water on faces. It was very cruel. One victim ended up with mental trauma and had to give up preparing for government exams. It's said that because one of the victims shared the same last name as then President John Doo-hwan, he was beaten the worst. How can someone with such a violent past now be in charge of public safety? Even more shocking i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led by Lee Jae-myung, gave this man a powerful government job. I believe this is completely wrong. The 1980s were a time of both hope and danger. Yes, many people fought har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and for democracy. But some student groups back then did not believe in free democracy. Instead, they believed in North Korea's system and even called North Korea their true country. Groups like Guhangyeon, Jeondaehyuk, and Han Chong-yeon rejected President Lee Seung-man and claimed that Kim Goo was the real leader of Korea. They supported Juche ideology, North Korea's political belief, and were clearly pro-communist and anti-state forces. But now, those same people say they are heroes of democracy. What kind of democracy did they fight for? Wasn't it the people's democracy used in socialist countries? Wasn't their dream to turn South Korea into North Korea-led communist country? Many of these people are now working in the executive, judicial, and legislative branches of our government. Do they not feel ashamed when they stand in front of the Taegukgi? To the people of Cheonan and to all freedom-loving citizens of this country, let me say this. To all who love freedom, I believe republicanism as the pillar that upholds our society. I believe conservatism is more progressive and innovative than any other ideology. I believe that small government leads to a richer and happier life for citizens. I believe that centralized power, such as socialism and communism, will inevitably lead people to ruin and crush the flowers of our freedom. To our conservatives, I believe that freedom of religion is a lifeline in the midst of this ideological war. I believe that protecting the traditional family is the preservation of our ancestors' beautiful values. And I believe
that the sanctity of human life is a sacred and inalienable right. To all who love the Republic of Korea, conservatism is not a stubborn refusal of change or an obsession with preserving power. It is about preserving the beautiful traditions born from Judeo-Christian values. It is about protecting the people through strong national defense and anti-communism. It is about granting economic freedom, and it is a noble, beautiful ideology. I believe that in this battle to protect freedom, we the citizens of liberty will prevail. To the citizens of Cheonan who hold patriotism and conservatism in your heart, you don't need to come out to the streets. You don't need to stand like me delivering speeches. But as a young conservative, I humbly ask one thing. Do not lose hope. Do not abandon your conservative convictions. Carry them with you in your heart. Live your daily lives with hope. Speak with your friends, your family, and those around you, and awaken them. If we stand together, we who love liberty and freedom, we will win. 감사합니다. 신과도 쉽지 않고 넌 아직도 대장동을 모르는 건지 Just a 지쳐면 이젠 가족도 지쳤지 Just a 지쳐면 Just a 지쳐면 Just a 지쳐면 나가 눈물 그만 자고 Just a 지쳐면 사건 사고 빼고 뭐였지 Just a 지쳐면 내려와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홍콩이 중국 공산당에 어떻게 반환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지금 이 똑같은 공산화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과정, 홍콩이 어떻게 자유를 잃어갔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중국은 홍콩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홍콩의 하층민을 중국 출신 이주민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이는 홍콩 사회의 인구 구성을 바꾸고 홍콩인들의 조용한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인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만 해도 180만 명입니다. 게다가 중국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의 여권을 훔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던 중국인이 발각된 사례도 있으며, 현 정부는 당장 다음 달인 9월부터 중국인의 무비자 관광을 약 9개월간 허용합니다. 무비자 입국은 당연하게도 불법 체류 가능성을 늘리며 현재도 이미 많지만 대한민국 내 중국인의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콩의 공산화 절차의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통한 정치적 통제입니다. 홍콩의 주요 공직을 친중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홍콩 정계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몽을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그저 중국에 쎄쎄하겠다는 이재명,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그 실체입니다. 그들에게 권력이 쥐어진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우리 사회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도 우리 정부는 항의 하나 할 수 없으며, 이미 장악당한 언론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란 자가 우리 정부의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하라고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아 자유대한민국을 외치며 집회를 주도하는 자유대학 관계자들은 이들을 경찰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멸공, 즉 공산당을 멸하자고 외치는 경찰관을 징계했습니다. 이 친중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이 아닌 중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의 공산화 절차의 셋째로는 문화적 침투입니다. 중국 문화와 중국 음식을 알게 모르게 계속 침투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콩인들이 중국산 물건을 사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중국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자주 구매를 하실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문화적 침투의 일부이고 마냥 좋아할 것만이 아닙니다. 넷째로 사회적 혼란 조장입니다. 중국은 홍콩 내에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홍콩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 아십니까? 이 사건은 조사 결과 공산 세력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의 주도하에 진행된 사건이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며 내세운 퇴진이 추모다라는 슬로건 또한 공산 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결국 나라도 망하게 하도록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노총 간부들 중에 간첩이 있었습니다. 간첩으로 밝혀진 민노총 간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라는 지령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각종 사건 사고를 만들어 우리 한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세력의 보유에는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홍콩의 공산화 다섯 번째 절차는 반대 세력의 약화였습니다. 중국은 적절한 시기가 되자
친중 및 반영국 운동을 본격적으로 홍콩에서 일으켰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국인을 침략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항우 방위 조약을 맺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전쟁 때도 미국의 수많은 군인을 한국으로 보내어 도와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은혜를 잊고 동맹국을 침략자로 몰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반미운동을 하는 반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점 또한 홍콩의 공산화의 단계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반미운동을 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반미 세력 단속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 정부의 반중 세력을 단속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왜 그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즉각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셨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왜 구속되어 정치 보복을 당하고 계시며 계엄령은 왜 내란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진짜 내란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내란은 상권 분립 파괴, 정치 학살 및 숙청, 언론 검열, 대중 감시, 인권 탄압, 자유 말살, 부정선거, 인사권 남발, 외교적 고립 자처 등 민주당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란입니다.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중국은 홍콩인들 스스로가 원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도록 만드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홍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의 체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친중 정권의 개입, 정치인을 돈으로 포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며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제2의 홍콩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으며 현 정부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모든 것을 공산 세력에게 내어주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그저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산화는 거의 마무리되어 우리 일상으로 피부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와서 후회를 해봤자 한번 빼앗긴 자유민주주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당연한 일상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8월 16일 광복절 다음날 광화문에 모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이날, 자유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한 분이라도 더 광화문에 나와주십시오. 8월 16일에 광화문에 모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미 세력 물러가라 외치겠습니다. 반미 세력 물러가라. 반미 세력 물러가라. 반미 세력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CCP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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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에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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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가세로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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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서 중국 공산당과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 화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역차별받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교란 대만이나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 화교들에 대한 특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역차별 당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한국에 오면 저희가 내는 피 같은 세금으로 정착 지원금을 받습니다. 둘째로, 통신비,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LH 같은 공공임대주택 많이들 신청하시죠? 그런데요, 화교들과 외국인들이 우선 배정을 받고 자국민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여기까지는 어이없게도 약과예요. 네 번째부터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습니다. 3개월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해서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화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화교들이 건강보험 급여 액수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다섯 번째, 3년 이상만 거주하면 지방선거를 할 수 있는 참정권도 주어집니다. 지난 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부여돼야 하는 선거권이 단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여섯 번째로, 화교로서 받을 혜택은 쪽쪽 다 빨아먹고 노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만 하면 국민연금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이 어렵지 않냐고요? 아니요, 너무나 쉽습니다. 서명 한 번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고 늙어서 연금 받고 싶어질 때쯤 취득하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9살 청소년들도 국민연금 내야 하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10대, 20대, 30대들은 국민연금을 다 뜯겨가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화교들은 국적 신청하고 국민연금 다 받아쳐먹고 있습니다. 가장 열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대출 금액을 제한하지만 중국인들은 100%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3살 중국인이 89억 타워팰리스를 어떻게 구매했을까요? 중국인은 자국은행을 통해서 아무런 규제도 없이 100%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당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국민은
대출 규제도 받고요. 1가구당 2주택 제한도 받고요. 양도소득세며 취득세, 등록세 내느라 등골이 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모든 세금을 전부 감면받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중국인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주인은 중국인이 되고 세입자는 한국인이 되는 시대가 만연해지게 되었습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중국은요,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은커녕 땅 한 평 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매입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횡성에서는 7만 평 규모의 중국인 마을이 조성되었고, 중국 정부는 용산 이태원 땅에 1256평을 매입했습니다. 이곳은요, 여의도의 7배이며 한국 정부 주요 시설들과 밀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CCTV로 도배해놓고 외국인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 정부와 중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지원이 엄청납니다. 결혼 비용 전액 지원은 물론이고요. 출산하면 출산 비용 전액 지원, 모국에 있는 부모님이 방문할 경우 항공료와 비자 발급 비용 모두 지원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들어보시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에게, 화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산정검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비 모두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최저인데 왜 우리 애기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면 자리가 없는지 아시나요? 전부 조선족. 왜냐면 지금 화교와 조선족들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되고요. 육아보육비 전액 지원됩니다. 학습비와 학원비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시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 계시죠? 주목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화교들은요, 대학 입시에서 수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으로 6등급도 의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으로 수능도 안 보고요, 면접과 서류 심사 정도로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 같으면 6등급이면요 수도권도 꿈도 못 꿔요. 그런데 화교들은 의대에 진학한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능 이과 만점자가 화교들에게 밀려서 불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화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고액 등록금, 장학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공무원 선발 시에도 다문화 특별 전형이 있어서 중국에 충성하는 화교가 대한민국 공무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교들이 받을 수 있는 특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역차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다 통제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 높여서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생 살기도 힘들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요, 화교들은 각종 혜택 지원받으면서 100% 대출받아서 대한민국에서 내 집 장만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혜들은요, 김대중 때 시작되어서 문재인 때 본격화되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중국과 북한에 나라를 못 갖다 바쳐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 안정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소비 쿠폰 그까짓 돈에 속지 마십시오. 그 돈 결국 우리가 다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 정부는 M4 세대라 불리는 이 청년 세대들의 고통에는 주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니들이 입시 경쟁에 허덕이던 말던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하던 말던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중국에 쉐쉐하면서 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일 그것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인을 가장하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침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중국인 간첩 활동을 막는 법안도 만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한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여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목청을 터져라 외치는 이유, 우리가 진실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좌경화된 언론사들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역차별에 대해서 분노하고 목소리 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세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숨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싸웁시다.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맞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결국 우리의 이러한 외침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극우라고 매도당할지라도 계속 외칩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권이 제공될 것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CCP 아웃으로 구호하겠습니다. CCP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뿌리 뽑힐 때까지 외칩시다. CCP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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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여러분,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 코로나를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될 경우 백신을 맞아야만 원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최근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입법한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권고에 불과했던 방역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 예방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역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중앙과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우고 의료진을 강제로 배치하며 의료기관까지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단순히 우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조여오는 족쇄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도, 카페도, 영화관도 갈 수 없었던 그 무서운 시절. 그땐 권고였던 것이 이제는 법으로 강제돼 불이행 시 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유행 때 정부가 접종 의무를 내리게 되면 맞지 않은 사람은 출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위험지역이란 이유로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처럼요. 개인 사업장조차 방역 명령을 어기면 문을 닫아야 하고 벌금도 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입니까? 위기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무한히 커져 우리 삶을 통째로 지배하게 둬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과 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판단하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신병은 정신과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판단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한다면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되 지가 그러니까 온 국민들 그 권한을 경찰들에게 준다고? 에라이 개명이 이놈의 새끼. 통계가 말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 수많은 나라에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었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요. 우리도 코로나 시절 집회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비상 권한을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번 뺏긴 자유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당시 큰 정치 무대에서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과 공원에서 뛰노는 이 평범한 일상 자체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싸움은 좌우의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자유 하면 보장하라 삼창해 주십시오. 국민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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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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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백신 강제하는 인권 침해.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로 삼창해 주십시오. 백신 강제하는 인권 침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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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강제하는 인권 침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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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정말 놀라 뭉청해서 나만 놀려 대사원 불청객 잔머리만 항상 굴려 멍청해서 나만 놀려 나는 멍청해 터지지 않는 수제 폭탄 그래도 던져 동맹국 대사관 안 터져도 미국에게 찍혔잖아 I'm a fool, I'm very dumb I'm a perfect idiot 수학도 못하지만 이 큰 머리로 국회의원 이건 교육으로 해결 안돼 나는 멍청해 dumb 입만 열면 정말 놀라 멍청해서 나만 놀려 나는 땡소리 머리만 항상 굴려 멍청해서 나만 놀려 아무것도 모르지 너는 계속 만드는 난 멍청해 너는 멍청해 정신한 병을게 멍청이 다 내기가 희망이 보여 내가 법사위원장이니까 I'm tired You make me angry You make me crazy 교양이 전혀 없네 그냥 그 쌍욕을 곁들이면 날 전문정치 관대 멍청해 만 열면 정말 놀라 멍청해서 너만 놀려 짜장면을 좋아하네 짜장면 보고 웃어 못 모르는 법사위원장 뱅뱅뱅 사라질 정치계 몽고 반정 미국이 너무 싫었어 미래 사관 테러했어 근데 영화 학원 쳐줬어 애들도 미국 유학 보내줘서야 어른 구릴지 어차피 못 가는 미국 딸 애들 보고 싶지 CIA 써 신고대 얼마 남지 않은 방구까지 거의 다 끝났어 정치 생활 이 머리가 장식 꿈인 멍청해 나는 멍청해 멍청해서 다들 놀려 인증샷 머리만 항상 굴려 멍청해서 다들 놀려 모르는 법사위원장 사라질 정치계 몽고 반정 머리만 항상 굴려 멍청해서 다들 놀려 모르는 법사위원장 사라질 정치계 몽고 반정 멍청해 네, 존경하는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이제 오늘 집회 마지막 발언을 잠깐 하고 애국가 제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된 가짜 대통령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방금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질 하면서 돈이 없어서 대통령질 못하고 겠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대통령을 왜 가짜 대통령에서 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년에 23만 명입니다. 그런데 낙태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태아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천안 시내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산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 곳곳에 초등학교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고 다시 유행하는 것이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멸망할 것이라고 세계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정은경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를 막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은경이를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 임명을 했는지 알고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 정은경이가 남인선, 이수진, 박준과 같은 코로나 지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건복지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 개정안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만삭된 아이도 태아도 여성의 자유권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약을 복용하여 유산시킬 수 있는 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그 유산을 시키는데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발의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이 마귀 할멈이 지금 태아를 살인하는 살인죄 살인법을 지금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이 일입니다. 만약 지금 이재명의 마지막 사인만 나오면 분명히 이 법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삭된 아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돼서 꿈치락꿈치락대고 발로 차이고, 여러분 어머니의 목소리를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인식하고 살기를 위해서 몸물을 튀고 있는 그 태아를 약을 먹여서, 사약을 먹여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이 이재명 정부는 바로 태아 살인자들입니다. 맞습니다. 태아 살인범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 동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아 살인 공범자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태아를 10달 된 태아를 어머니 뱃속에서 약을 먹여 사살하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저 이재명 같은 악한 살인자를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야 할 그런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침묵하신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똑같은 태아 살인 공범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잡고 다니고 가르쳐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10달 된 태아를 어떻게 약물로 어머니의 태아가 산모가 죽이고 싶다고 약을 먹여서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손가락을 내고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술 넣고 태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태아가 어머니를 쓰면서 어머니가 유산시키는 약을 먹어요. 사약을 먹어요. 그것을 먹는 그 소리를 들어가며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태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 이런 법을 뻔뻔스럽게 대통령의 자리가 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가 뭔데, 정은경 네가 뭔데, 열대된 태아를 죽여. 어머님의 수에서 준 생명을 왜 네가 먼저로 죽여라고 법을 만들어. 지금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복하신다면 창조주로부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동과 고모의 성이 유황불에 멸망하듯 이 성 또한 그런 심판을 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원하기를 국민 여러분, 태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아를 살려주십시오. 태아의 생명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외쳐주시기를 바라고, 나가서 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법을 당장 취소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다 같이 애국가 1절만 간절하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과 백두산이 마르게 삼천리 화려가서 대한사로 대안으로 길에 퍼져나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애국자가 아니었다. 한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왔다. 이 나라가 싫었다. 하지만 어두웠던 나의 일성에 비추어도 시민으로 거듭났다. 나는 생각하고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애국자가 될 것이다. 인생의 목숨을 줘갖고 조국의 한나를 향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누구이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숨을 쉬어갖고 조금의 한날은 향하도다. 이 몸이 죽어야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 별이 마음에 스치운다.
카메라만 뜯어가지고 탄핵 치다가 얘기해 이거 들고 올까? 탄핵관대 윤석열 진짜 이거 들고 가서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 화내겠다 이러고 들어가 네. 6개월 동안